지난 시간에 이제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주로 많이 했죠. 동위원소 문제들이 뒤에 있으니까 뒷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쭉 풀어오고 O2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게 어디까지 봤냐면 원자 모형 중에 러더퍼드까지 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시작은 이렇게 되죠. 이 돌톤, 돌톤은 뭐가 단지 그냥 이게 원자로 되어 있다. 이게 돌톤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톰슨으로 가면서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간에 이제 전자들이 박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톰슨이죠. 푸딩 모형. 그다음에는 러더퍼드는 원자 핵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성 모형이에요. 그래서 원자 모형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행성 모형까지. 자, 그래서 일단 뭐가 일단락 저지냐면 원자 모형에서 핵에 대한 거는 더 이상 뭐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선 핵은 안 다뤄요. 옛날에는 뭐 약한 핵력, 뭐 강한 핵력 이런 것만 얘기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핵은 안 다루고 이제 뭐에 관심을 갖는 거야. 바로 이 전자 있죠. 이 전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전자가 과연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죠. 전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의 원자 모형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빛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던 데 기억해요? 빛? 응? 빛. 자,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빛을 전자기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파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빛이 이 파동이거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90도 꺾어져서 이렇게 진동을 해. 그래서 얘를 갖다 전자기파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리 안 할 거죠? 물리 안 할 거잖아. 물리를 하면 전자기파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물리 안 할 거면 그게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파동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가면 돼. 근데 물리 왜 안 하냐? 물리를 하느니 수학을 하겠다 이건가? 응? 그래. 진짜 이상한 나라야 이 나라. 전 세계에서 물리학과가 없어지는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대학교에서 물리학과가 없는 학교가 꽤 있어.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대학이라는 데가 있잖아. 대학에서 물리학과가 없는 대학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건 되게 놀라운 거야. 어? 전문대도 아니고 종합대에서 어떻게 물리학과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 없는 데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백신을 지금 2년째 못 만들고 있지. 근데 놀랍지 않냐? 난 되게 놀라운데. 난 되게 놀라워. 어떻게 맨날 뭐 과학 광고 지랄을 하더니만 코로나 백신도 못 만들고 치료제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대통령은 윤석열 같은 거 그지 같은 새끼가 후보로 나오고 뭐 이 나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말 할 수 있지 뭐. 잡혀가는 것도 아닌데.
미친 것 같아. 걔 이상한 애가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야, 걔가 또 지지율도 높아. 희한해. 야, 누가 봐도, 야, 토론회를 해도 좀 병신이거든? 아니, 봤잖아. 야, 니들이 검찰총장이야. 그따위 말을 하는 애가 검찰총장이 믿어줘? 난 안 믿어줘. 난 검찰총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와, 근데 그런 애가 총장이야? 그럼 검사도 병신인 거야? 맞잖아. 그런 애가 총장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거든. 걔네는 이게 상명하고 확실하니까. 되게 웃기네. 저런 애를 내 대가리면 난 검사복 벗지. 이상한 애가 대가리인데. 약간 그런 성향이에요, 선생님은. 음. 선생님이 이제 이제 광주 대성학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죠. 그때 이제 오래 했어요, 오래. 근데 이제 거기가 벌이가 좀 짭짤해요. 내가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반이라 해가지고 제일 좋은 반들을 한 10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는 다 탐내는 자리지. 1년마다 내 자리를 뺏으려고 몇 사람들이 로비를 해요. 그럴 거 아니야. 탐나는 자리지. 그랬는데 이제 그걸 때려친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일단 좋은 자리가 생겼으니까 메가의 스카우트제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그 대가리가 너무 싫은 거야. 그 대가리가 있었어 거기. 그 대가리 이제 학원마다 있으니까 그 가장 교무실에서 최고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오 너무 싫은 거야. 맨날 나 갈구고 이게 그 사람이 왜 싫으냐면 선생님을 쫓아내려고 갈구는 거지. 왜냐하면 내 자리를 탐내는 다른 어떤 학연 지연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때문에 나를 갈구는 거야. 2년을 갈고 2년. 너무 싫어. 그 정치적인 그런 거 있잖아. 능력이 뛰어난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씨 믿는 구석이 생겼잖아. 차를 탁 내고 나와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인데 잘해야 되는 자리야. 생각해봐라. 서울대반 1등급만 쭉 한 60만 앉아 있는데 왜 몇만 원 실력 가지고 되겠니? 그래서 계속 바뀌다가 계속 바뀌었어요. 누가 하나 꽂아 놓았잖아. 그럼 그 자리를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애들이 쓰잖아. 강의표가 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바뀌다가 뭐 지금은 좀 안정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깨져서 나간 거야. 선생님 자리를. 계속 깨져서 다른 사람 바꾸고 다른 사람 바꾸고 뭐 이랬던 따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 대가리가 이상하면은 못 버텨요. 조직이. 근데 우리나라의 대가리가 대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어제도 어제도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 막 했는데 여기 그, 윤석열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 지지하는 1번을 지지하는 선생님 굉장히 지지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요즘 하는 일이 밥 먹고 전화하는 거야. 1번 찍어. 1번 찍어.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거지. 윤석열이 될까 봐. 나중에 지워야 되는데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큰일 났는데 에휴, 큰일이다. 여러분 투표권 없잖아, 그지? 그러게. 그 집에 부모님들은 몇 번을 지지하셔? 1번이요? 많이 1번이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이제 생각 그래? 그래도 좀 있지 않아, 2번? 없어? 그래? 아무도 없어? 나도 아무도 없어. 누가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 야, 나도 내 주변의 지인, 친척까지 다 합해서 2번이 없어. 그런데 여론조사에 어떻게 그렇게 나오자? 신기한 것 같아. 이거 이상하지 않냐? 아니, 그러면 40몇 퍼센트 정도 되면 내 주변에도 한두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선생님은 지역이 또 위쪽 지역이니까 없어. 근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40%가 2번이냐고.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우리 정치 얘기 하면은 1시간 내내 해야 되니까 파동 보자.
파동. 그리고 이거 이제 여러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라 그러지? 진폭이라 그러지? 그지? 그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잖아, 길이. 길이를 뭐라 그래? 파장이라 그러지? 파장. 길이. 그래서 남단은 미터의 단위를 갖고 얘는 길이에요, 길이. 한 파동의 길이. 그다음에 요거 있었죠. 이게 주기였어요, 주기. 알았죠? t는 주기라 그래요, 주기. 그래서 주기라 그러는데 주기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떤 거냐면 자, 파동이라고 하는 건 자, 파동이라 하는 거는요. 여기에 있는 매질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한 파동이야. 알았지? 요 시간이 결국 주기가 되는 거야. 다음 요거 진동수. 자,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이게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수 같은 경우는 1초를 주기로 나눠주면 되죠. 그잖아. 1초를 주기로 나눠. 주기가 0.1초면 진동수는 10, 10번 진동하는 거지. 아니면 주기가 0.01초면 1초 동안에 100번 진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파동에서는 파장과 주기와 진동수가 이런 거다라는 거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선 자 V라 그러면 파동의 속력. 자 속력을 V. 뭐 V는 어차피 뭐 우리가 뭐 물체가 운동할 때도 V라 그러고 아니면 파동이 움직일 때도 V라. 그러면 V는 시간분의 거리. 그지? 그럼 거리가 파장이고 시간은 주기고.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러면은 이때 t분의 1이 진동사라고 그랬죠? 뮤라고 그랬어요.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람다하고 뮤를 곱해준 값이. 알겠어? 자, 그래서 파장과 그 다음에는 진동수를 곱해준 값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빛이죠, 빛. 그치? 자,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고 그래요. 광속. 그러면 광속도 빛이 파장이기 때문에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빛의 속도인 광속 일정의 법칙. 그러니까 광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광속 일정의 법칙이 되는데 광속 일정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빛의 진동수와 파장은 어떻다는 얘기야?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빛은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작은 빛은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돼. 자, 이건 어떤 빛일까? 이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빛이. 이렇게 되면 이건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빛이.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돼. 빛은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이런 거예요. 파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에너지죠. 자, 빛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그 얘기하냐면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막스 프랑크. 알았어요? 막스 프랑크라는 사람이 빛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여기 요거 있지? 요게 이 플랑크 상승. 굉장히 유명한 상수예요. 여기 살다가 뭐 한두 번은 만나지 말아야 될 텐데 만날 거예요.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그 어디 나오는지 아는데요? 어? 더블유에 나와요? 아니요. 기묘한 이야기에 나와요. 기묘한 이야기 봤어? 넷플릭스 하는 거? 안 봤니? 되게 재밌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봐. 기묘한 이야기. 애들 나오는 건데 뭐, 거기에서 이제 무슨 패스워드가 있어. 그게 플랑크 상수야. 근데 그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패스워드를 플랑크 상수라는 건 알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플랑크 상수를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누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상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플랑크가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 아이디어가 7살 때 아이디어래. 플랑크가 7살 때 이 생각을 했대. 천재지 천재. 그래서 20살 때 박사가 되나? 23살 때 교수가 되나? 뭐 그럴 거예요. 또 27살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 27살에 받아요. 노벨 물리학상. 굉장히 천재죠 천재.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막스 프랑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졸라 재미없어. 절대 보면 안 돼. 자, 프랑크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럼 봐봐. 진동수지잖아. 그지? 그럼 진동수를 이제 빛이니까 이거를 얘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랑크 상수에다가 람다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값, 일정한 값. 얘, 얘, 얘. 이제 내가 동그라미에 치는 숫자들은 다 상수죠. 그치? 자, 따라서 빛에너지는 어떨 때 크냐면 진동수가 크던가 파장이 짧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이제 바로 빛에너지. 아셨죠? 그럼 이제 빛이라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뭐냐면은 가시광선이죠. 그러면은 이쪽이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 보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제 보라색 쪽으로 가게 되면 파장이 짧고 에너지는 커요. 그 다음에 빨간색 쪽으로 갈 때 파장이 길고 에너지는 작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보라색이 에너지가 큰 빛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통합과학에서 보면은 뭐, 별들 색깔이 있잖아. 그 별들 색깔 보면 이제 백색 광이 나는 애들이 온도가 되게 높아. 근데 적색 광은 온도가 낮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 알았죠? 자, 하지만 이런 빛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기 보라색 밖에 자외선, 그다음에 X선, 감마선 이렇게 되겠죠. 점점 에너지가 큰 빛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적외선 다음에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는 라디오파.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지? 자,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당연히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빛인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빛이 전부 다 표현되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빛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기본 상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이제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은 바로 뭐냐면 수소 원자가 있는데 수소 원자를 수소 방정관이에요. 방정관. 방정관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그런 것도 안 보여주고 뭐 하나 몰라. 방정관 실험 되게 재밌는데 이 방정관이 요거 있거든. 수소 집어넣고 파는 건데 이게 하나가 75,000원이에요. 방정관을 팔아요. 이 고압을 줘요. 이 고압을. 저기 그 한수익 과학 실험관 생긴 거 알지? 거기는 이런 실험도 해. 방정관 실험도 막 하고 그래. 니들 그 세특에 집어넣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실험하러 와. 선생님이 실험하니까. 맞지? 그래서 이제 고압이에요, 고압. 근데 고압인데 이 고압을 딱 걸어주게 되면은 이제 빛이 나와요. 근데 여기 안에 방정관이 이제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팔아요. 그 하나가 75,000원이래. 참 더럽게 비싸지. 그지? 그래서 이제 빛이 나와요. 자, 빛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알았지? 눈으로 보이니까 알았지. 그지? 눈으로 보인대. 무슨 뭐야 이게? 가시광선.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 지금 빛이 나오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게 형광등. 보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 환해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얘를 갖다가 프리즘에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더래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선 스펙트럼에서 보니까는 이제 파장이 뭐 656, 486, 뭐 434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결과가 두 가지네. 자, 첫 번째 결과는 뭐죠? 빛이 나왔다. 두 번째 결과는 그 빛은 이렇게 선 스펙트럼 나왔다. 뭐 이런 두 가지 결론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에너지를 줬죠. 고압을 줬다는 얘기는 큰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수소에다가. 그럼 이 수소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2라는 분자로 존재하는데 에너지를 큰 전압을 주면 일단 떨어져 나가요. 알았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떨어져 나가면 원자가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원자 안에서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놈은 뭐냐면 바로 전자가 돼요. 전자. 자, 그러면은 이 전자는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고 있고 전자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 가장 에너지가 작은 쪽은 어디가 제일 작을까? 근처에 있을 때가 제일 작겠지. 이게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고압을 걸어줬을 때 에너지를 가져간다 그랬잖아. 그지? 에너지를 가져가는데 이 에너지가 가져간다는 얘기 이렇게 표현하면 돼. 에너지가 쿵 하고 커진 거예요. 에너지가 커졌어. 마치 책상에 있는 물건을 들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커진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작아지려고 해요. 그럼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가 되면서 에너지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어떤 에너지 형태로?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빛 에너지 형태로. 자, 그럼 빛이 나온 거예요. 문제는 이 빛이 특정한 빛들만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특정한 빛을 나왔나 생각해 보면 만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다면 이 빛은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연소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연소 스펙트럼. 그럼 분명히 연소 스펙트럼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는 이런 거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작아지면서 빛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올라갔다가 작아지면서 빛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뭐를 갖다가 알 수 있냐면 전자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바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래요. 근데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는 얼마인지는 몰랐어. 이게 얼마가 되는지 몰랐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발표하냐면 당연히 이 실험 결과를 발표하겠죠. 자, 656, 486, 434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이런 빛이 나왔어 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빛들이 나왔어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 숫자를 딱 보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발머라고. 이 수학 선생님이 발머라는 사람이 이 숫자의 어떤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보내. 그래서 이제 발머식은 이렇게 돼요. 발머라는 수학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파장은 역수는 자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요 R은 그냥 상수의 상수, 비례 상수. 그럼 상수도 이제 본인이 계산해서 보냈겠지. 딱 보냅니다. 식이 깔끔하죠? 그렇지? 그래서 딱 보내는데 그럼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걸 보고 무시를 하죠, 당연히. 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이런 거 무시해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얘를 대입을 해. 3을. 계산을 딱 했더니만 남다가 계산됐겠지. 그 680이 딱 나온 거. 그 다음에 4를 딱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485가 딱 나와. 그럼 이 식은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야? 이건 정확한 식이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파장에 관한 정확한 식이니까 지금 이 파장에 해당하는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에너지는 뭘까? 차이만큼이겠지. 그잖아. 빛이 나왔으면 어떤 에너지가 높은 전자가 낮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나오는 거니까 에너지 차이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식을 수정해 보는 거지. 자, 남다분의 1이 있어요. 자, R 이렇게 쓰고요. 2니까 이거 N1의 제곱이라 하고요. N은 다른 값이야. N2의 제곱.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프랑크 상수하고 광속. 프랑크 상수하고 광속을 곱해버려. 그럼 무슨 에너지지? 빛 에너지네. 그지? 그런데 이 에너지는 결국은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는 그 빛이 나왔잖아. 빛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 빛 에너지는 요만큼이고. 맞지? 그리고 나선 이 빛 에너지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차이니까 델타 E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H도 상수, C도 상수, R도 상수야. 그치? 제가 임의로 상수 A라고 놓을게요. 상수 곱하기 상수 곱하기 상수가 상수지 뭐. 알았지? 그래서 이 식을 조금 풀어볼까? A N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A N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델타 E를 한번 봐봐.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준위 차이, 에너지 값의 차이야. 변화니까, 델타니까. 그럼 차이는 마이너스 항을 띄고 있는 건 알겠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은 이때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과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은 뭘 뜻하니? 전자들의 에너지 값을 뜻하지. 그지? 이렇게. 이해되나? 그러니까 전자들의 에너지는 n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거지, 결국은. A는 상수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자, 발머식으로부터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어디에 비례한다? A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n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알았지? 그리고 n은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붙이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선생님이 쓰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자, 이 당시 자,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이제 발표했을 거 아니야. 발머라는 선생님이 제시한 발머식으로부터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찾아냈어. 발표를 했어. 그래 놓고 마이너스 붙여서 발표했다고. 왜 마이너스 붙여서 발표했냐면 자, 이 당시는 당연히 물리학에서는 어떤 사람의 그 이론이 지배적이었냐면 뉴턴. 들어봤어, 뉴턴? 농사꾼의 아들 뉴턴. 뉴턴이 모든 물리학을 지배했어.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알죠? 선생님보다 머리 조금 좋은 사람이었어. 자,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지. 그 뭐하다 만들어졌을까? 이게 만들었을까? 상대성 이론 만든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대성 이론을 만든 계기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축을 하나 딱 들어갔는데 그게 시간축이었다. 그래서 4차원. 알았어? 그러니까 만유인력 법칙을 다시 한번 풀어내는 거지. 근데 시간축을 이용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을 하다가 나온 게 상대성. 그 정도로 뉴턴에 해당하는 이 중력 법칙은 물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엔 당연히 그 뉴턴이라는 어마무지한 과학자의 이론이 물리학의 지배적인 사고였어. 그지? 이제 이런 거지. 자, 지구가 있어. Earth. 지구야. 어떤 천체가 있어. 그럼 둘 사이는 질량 가진 사이는 인력이 작용해. 그지? 그래서 이 만유인력인데 만유인력은 이 질량의 제곱에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 있어. 그러면 제일 크죠. 제일 작죠. 제일 크죠. 힘이 제일 크지. 제일 가까우니까. 그지? 그러니 힘이 제일 클 때 이 포텐셜 에너지는 제일 작다고 해요. 힘이 크면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거야. 위치 에너지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값하고 힘함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돼. 자, 어디에 내가 매달려 있어. 근데 강하게 누가 잡고 있어. 그럼 내가 안정하대, 불안정하대. 아, 잡고 있다. 누가 잡고 있다고. 너를 딱 잡고 있다, 강하게. 그럼 안정해야 돼, 불안정해. 아니, 안정화되지. 단단하게 매달려 있는데, 큰 힘으로 잡고 있는데, 뭔 그걸 걱정을 하겠어. 그치? 그런데 반대가 되면, 힘이 약하면, 불안정이지. 알았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힘이 크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작아. 알았어? 힘이 크면 작아. 기억해. 자, 이게 어떤 수학적인 얘기인데 이 수학적인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 보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는 해줄게. 자, 힘이 크면 포텐셜이 작아.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거리가 무한대로 갔어. 힘이 얼마가 되지? 빵. 힘이 빵이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빵. 힘이 없으면 에너지도 없어, 이 친구들아. 알았어? 에너지는 무조건 힘이 있을 때만 있는 거야. 그러면 힘이 0이면 포텐셜은 0이 돼. 그런데 얘는 최소인데 얘는 뭐가 돼? 최대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 그러면 결국은 거리가 무한대일 때 얘네들이 최대래. 그럼 이쪽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값이 돼야 돼? 음수가 돼.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걸 똑같이 적용한 거야. 누가 보라는 사람은 뭐 별 수 없잖아. 이 당시 물리적인 어떤 개념들은 뉴턴 역학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란 말이야. 여기 n이 무한대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놓는다면 무한대가 아니면 음수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 마이너스 붙었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이건 뭐로 의미하는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알았어? 근데 수학적으로 얘기해 주게 되면요. 이게 힘이 있잖아요. 근데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이게 이제 만율력이에요. 이 G라고 하는 게 만율력 상수고. 알았어?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해주는 게 포텐셜 에너지야. 이건 수학적인 의미예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적분이야, 적분. 이렇게 적분 배웠어? 니들 적분도 배웠어? 오, 대단한 학생들인데? 해봐 그럼 적분. 음수 나와 양수 나와. 야, 배웠다며. R제곱분의 2를 갖다 적분해봐. 뭐가 나오니? 음수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이게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들어가 적분 때문에.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한 거야? 지금 보통 선생님들이 적분을 얘기 안 할 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작다는 의미를 왜 작은가의 의미를 알겠어?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작은 거야. 그렇잖아. 마이너스 1000이 작아, 마이너스 10,000이 작아. 마이너스 안 작지. 많이 1000보다. 알았어? 그래 작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푸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 미분과 적분을 만드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뉴턴이 만든 거예요. 자기 법칙을 설명을 하는데 수학적 도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미분 적분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건데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의미예요. 그냥 닥치고 외울 게 아니라 그렇구나라는 거지. 아시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보통의 그래프들은 y는 ax 뭐 y는 ax에 제곱하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든가 뭐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속적인 함수라 그래요. 근데 얘는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 왜 그래? n이 미지수가 1도 되고 2도 되는데 1하고 2 사이는 어떤 것도 못 가죠. 맞지? 2하고 3 사이는 어떤 것도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금까지 그렸던 그래프가 아닌 이렇게 그려야 돼요. n이 1일 때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무한대는 있을 테니까 n이 무한대일 땐 0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a가 될 거고요.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9분의 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4일 때도 있을 거고요. 뭐 n이 5일 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뚝뚝뚝 끊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제 첫 번째는 자,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이 불연속적이라는 이런 의미에 이제 그 모형을 계단 모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단 모형. 계단이 있고 그냥 언덕이 있어요. 이건 언덕이고 계단은 이게 계단이죠. 그지? 그래서 왜 계단 모형을 쓰냐면 공이 굴러 떨어져. 공이 굴러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모든 위치가 가능해요. 그죠? 이건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계단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공이 여기 아니면 여기 위치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위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계단 모양이래. 불연속적이라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n이 3에서 n이 2로 전이할 때 3에서 2죠. 이렇게. 어이. 자, 3에서 2로 전이. n의 차이가 생기네요. 그럼 3이 큰 거야? 2가 큰 거야? 3이 큰 거지. 맞지? 그럼 델타 2만큼을 델타 2를 방출하는 거야. 자, 델타가 방출됩니다. 그럼 델타 2를 구하는데 델타 2는 큰 거 작은 거 빼주는 거지. E3에서 E2를 빼주면 돼. 저 위에서 이제 n 값이 3일 때와 2일 때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A 이렇게 똑같은 거 빼고 이게 나오지 않나요? 자, 마이너스 A의 3이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A의 4분의 1이니까 간단히 하면 이렇게 간단히 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 선생님이 일반화해서 얘기해 주면 델타 2가 있는데 델타 2는 A 쓰고요.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이야. 그지? 그런데 이제 보통은 원자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안쪽이라 그러고 이쪽을 바깥쪽이라 생각하면 돼. 자, 따라서 2의 제곱이니까 이건 안쪽.
얘는 바깥쪽. 알았어요? 그래서 안쪽에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쪽 제곱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아주 편리하게 항상 양수값이 나와요. 그지? 그럼 이만큼을 흡수하거나 혹은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아니면 방출하거나.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수소예요, 수소. 이 수소 가져가고 있다고. 그럼 수소는 전자 몇 개 있어? 한 개. 어디 있겠니? 여기 전자 있겠지. 어디 있겠어? 가장 안정했을 때가 n이 1일 때니까. 그러면 이 전자에다가 에너지 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때 델타 E를 흡수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흡수하죠? A만큼 흡수를. 델타 E를 흡수하는데 A만큼 흡수를. 그러면 이 A가 뭐냐면 결국은 전자가 무한대로 가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떨어뜨려낸다 그럽니다. 그럼 떨어뜨려내면 H가 뭐가 되면 H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결국 이 A라고 하는 값은 뭐에 해당한다? 이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한다는 뜻이겠죠. 그치?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상수의 A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상수 A라고 얘기했는데 이 A는 뭐에 해당한다? 이거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 값이 1312 kJ per 몰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몰이라는 개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몰. 병인이 알아? 몰? 어떻게 알아? 똘똘하다 니들. 그래. 아는 거로 할게. 이 단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1단원 가면 뭘 가지고 문제를 많이 푸는데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이온 에너지가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보의 원자 모형에서 선생님이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이게 나오게 된 역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중위의 의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교재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밥은 먹고 왔어, 니들? 가서 먹어. 학원 또 있어? 주말에 하루 종일 학원이냐? 예, 아유 불쌍해. 선생님 예전에 예전이 아니죠. 뭐. 얼마 안 됐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약대 가고자 하는 애들, 대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걔네들 볼 때는 안 불쌍하거든. 걔네들은 왜냐면 지네들이 원해서 학원에 왔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은 선생님 뭐 개인 수업이나 뭐 그런 거는 좀 했었죠. 근데 이제 또 거기 있다가 다시 이제 이쪽 입시로 확 왔잖아. 근데 이제 학원 수업을 하게 되면 그냥 짠해. 니들이 불쌍해. 근데 불쌍한 것도 없어. 생각해보면 그래. 열심히 하면 이제 대학 가면 또 편해요. 왜? 근데 잠시만 왜요? 질문이 있어. 무슨 질문이요? 나. 지금 뭐 모르는 게 있어? 보혜 언제 보는지 가르쳐 줄까?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교재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제 보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 준위를 그, 발mol하는 사람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식을 만나게 돼요.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뭐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 알았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k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지? 그러면 이때 이제 이온화 에너지는 금방 얘기하지 1312가 됩니다. 그렇지? n은 역시 마찬가지로 n은 이 경우도 1, 2,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n은 1, 2, 3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 차이를 갖다 얘기를 안 해주고 교재마다 다 달라. 이 차이가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1몰에 관한 얘기잖아. 그치? 131kJ/몰이니까. K는 뭐냐면 전자 한 개에 관한 얘기야. 똑같이 이온화 에너지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 K라고 하는 값은
이온화 에너지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준 값이에요. 의미는 같아. 알았지? 둘 다 무슨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 맞아. 그런데 1312라고 하는 값은 전자 1몰을 떨어뜨려낼 때의 에너지를 뜻한다면 K는 전자 1개를 떨어뜨려낼 때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선 자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전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갖다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모형을 갖다 얘기합니다. 모형. 그 모형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모형. 알겠어? 그래서 이제 도란 사람은 궤도라는 표현하고요. 껍질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하게 돼요. 궤도하고 껍질. 알았지? 궤도와 껍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껍질이야? 아니야? 이게 진짜 껍질이 아니에요. 단지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궤도나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숫자하고 뭐 이름도 붙이죠. K 껍질, L 껍질, N 껍질, N 껍질. 이거 이제 숫자는 N이 1이다. N이 2다. N이 3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뜻하는 거지. E1, E2, E3, E4를 의미해 주는 거야. 알았어? 얘를 의미해 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전자가 가장 안정할 때가 어디 있을 때예요? 어디 있을 때긴 여기 K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N이 1인 곳에 있을 때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요? 바닥 상태라고 해요. 바닥. 큼지막하게 쓰면 됩니다. K가 바닥 상태. 자, 나머지는 모두가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 때 여기는 들뜬 상태. 알았죠? 그라운드 스테이트, 익사이트 스테이트 이렇게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자가 이렇게 갈 때는 이제 들뜬 상태로 가는 거죠. 무조건 델타 E만큼을 흡수를 해요. 이만큼을 딱 흡수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K에서 L로 갈 때 요만큼을 흡수하죠. 그러면 이만큼은 흡수가 되나 안 되나? 안 돼. 자,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이거보다 커. 이것도 안 돼. 알았어? 딱 요만큼만. 이 델타 E만큼만 흡수가 가능한 거야. 알았지? 자, 흡수할 때는 근데 되게 다양해요. 뭐 전기 에너지도 되고 빛 에너지도 돼. 알았지? 그런데 방출할 때는 안 그래요. 자, 이렇게 떨어지면 뭘 하죠? 델타 E를 방출합니다. 그랬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딱 한 가지 형태의 에너지야. 빛. 빛 에너지만 방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냐면 바로 이 전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원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전등을 못 써요. 그냥 계속 못 써야 돼. 백열전구만 썼을 거라고. 알았어. 그런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라는 거지? 이제 빛을 방출하고 그걸 이용해서 조명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전자전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전이는 이와 같이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게 무슨 식이었죠? 이 발머식이었죠. 그지? 기억하죠? 발머식. 발머식에 보면 요 2가 들어가. 2. 그럼 2가 뭐냐면 두 번째 껍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N은요.
n번째 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머식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해 보면 얘는 n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다. 그런데 그 방출되는 빛은 뭐에 해당하죠? 가시광선이죠. 그지? 두 번째 껍질 전이할 때. 알았지? 자, 그러면 이 가시광선이 어디냐면 두 번째 껍질이니까 여기네요. 이거 이제 식 만든 사람 누구야? 발머. 그래서 여기를 발머 계열이라 그래요. 발머라는 사람이 이제 훌륭한 일을 했잖아. 이제 발머 계열. 자, 발머 계열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제 이게 다른 빛도 있단 말이야. 자외선, 적외선도 있어.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거부터 배웠잖아. 그지? 이거부터 안 배우고. 왜 그랬을까? 이 이유는 되게 간단해. 자,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필름에다가 이렇게 빛을 갖다 감광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눈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필름을 누가 만들었냐면 코닥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코닥. 코닥 그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되게 유명한데 코닥. 니네 그 저기 뭐야 일회용 카메라 같은 거 찍잖아. 다 코닥에서 많이 만들고 그래. 그래서 이 코닥이라는 사람이 되게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필름을 만들었다고. 그럼 필름 만들 때 가시광선을 감광하는 필름을 먼저 만들었겠지. 그러잖아. 그래야 사람이 팔아먹지. 사람들이 이제 가시광선이 노출돼 가지고 형상이 나오니까.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필름 때문에 N이 2인, 다시 말하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먼저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기술이 발달하잖아. 자외선도 관광해, 적외선도 관광해. 그럼 그 기술이 전부 다 화학이야. 화학. 알았어. 화학적인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자외선도 우리가 이제 필름에다가 옮겨서 감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라이먼. 그다음에 n이 3으로 전이할 때가 적외선. 적외선은 파션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통 외울 때는 대가리만 따서 자라가 알지? 대머리인 거. 자라 대머리잖아. 머리 없잖아. 자라가 가발을 쓰고 적을 깨부순다. 자라 가발 적토. 이거는 학교 가면 선생님들 다 이렇게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이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거든. 왜 재밌었냐면 그 화학 선생님 별명이 자라였어. 그러니까 자라 가발 적파야. 이거 얼마나 웃겼겠냐. 대머리라서 자라였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자라 가발 적파. 근데 요즘에는 아니야. 뭐 내신에서 평범히 나와요. 수능에서 이런 거 안 물어봐. 이런 거 어떻게 유치하게 물어보니? 맞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전부 다 싹 다 옮겨 놓으면 뭐가 되냐면 밑에 있는 선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필름은 없다. 뭐냐면 한 필름이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을 모두 이렇게 그 감광한다 그래. 감광. 그런 필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파장에 따라서.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계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 좋아, 좋아. 그렇다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 연습하고 집에 가서 밥 먹자. 자, 전자가 전이하는 순서예요. 알았죠? 3에서 2, 4에서 2, 2에서 3, 1에서 4. 자, 흡수 방출부터 먼저 결정하자. 자, 첫 번째, 3에서 2 흡수 방출. 4에서 2, 2에서 3. 자, 1에서 4. 빛의 종류 3에서 2. 응? 가시광선. 4에서 2. 2에서 3. 자, 빛의 종류는 무조건 작은 숫자를 따라가. 이래서 가시광선. 이래서 가시광선. 이러면 뭐야? 가시광선 흡수야. 알았니? 생각해봐. 3에서 2로 갈 때 가시광선 방출했으면 2에서 3으로 갈 때 가시광선 흡수해야지. 이거 위에 내가 힌트를 줬는데 여기다 넣고 적외선이나 그러면 안 되지.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 거 해봐. 뭐를 흡수해야 돼? 그렇지. 이제 알겠어? 작은 숫자를 쫓아가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외선을 뭐한다? 흡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다음 요번에는 자, 일단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선 스펙트럼의 이 선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갈 때 파장이 짧은 건 알겠죠? 이쪽 방향이. 에너지는 어떤 거야? 에너지는 큰 거야. 자, 그래서 한 계열이면 에너지가 클 때 간격이 좁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간격이 좁아지고 이렇게 가서 간격이 좁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열이 두 가지 계열인 거지. 자, 이쪽 한 계열. 그다음에 이쪽 한 계열. 두 개 계열이 합쳐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이게 가시광선이면 뒤에 있는 건 뭐가 돼야 돼? 이 앞뒤가 내가 잘못 얘기했네. 아무튼 CD가 가시광선 쪽이라면 AB는 어느 쪽이에요? 어? 자외선이지, 자외선. 파장이 짧은 쪽이 자외선이잖아. 알았니? 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문제가 나오면은 다음 선 스펙트럼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주어져. 보통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알겠지? 그러면 자외선 가시광선이면 간격이 좁아지는 쪽이니까 이쪽의 에너지가 큰 쪽이야. 이쪽의 에너지 작은 쪽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 알았어요? 자, 그럼 A부터 얘기해봐. A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요? 자, 얘가 자외선이죠. 그럼 N이 1로 전이할 때인데 자외선 영역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건 2에서 1로 전이할 때. 얘야, 얘. 얘는 어디에서 어디야? 3에서 1. 그렇지. 이렇게 하는. 자, B. B는 어디에서 어디라고? 1. 자, C. 응? 그렇지. 이제 좀 하나 가르쳐 주니까 두 개는 안 해. D. 그렇지. 3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A하고 D하고 A하고 D가 있어요. 얘네들의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나 한번 구해보자. 자, 이온화 에너지 앞에 쓰고 안쪽 껍질의 제곱 마이너스 바깥 껍질의 제곱. 얼마예요? 9분의 8 이온화 에너지네. 이 D는 이온화 에너지 캐고요. 안쪽 껍질이 2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죠. 얼마가 돼? 36분의 5 이온화 에너지. 자, 그렇게 되면 델타 EA하고 델타 ED하고 몇 대 몇이야? 응?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A라는 파장과 D라는 A의 파장도 있을 거 아니야. 몇 대 몇이 돼야 돼? 그렇지. 반비례니까 5대 30. 자, 이와 같은 유형들의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뭐 더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들이 하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아마 교재 문제도 풀고 그 문제를 좀 풀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번 달은 화학원 하는 거 잊지 말고 꼭 챙겨가지고 다니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